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조사 지시를 내렸네. 아, 간만에 좋은 얘기 하셨네. 아, 예. 간만에. 좋은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뭐 핵심적인 부분에서 뭐가 안 나와서 네. 아쉽다 이거지. 아니, 밖에서 계속 제가 그 헛다리를 짚으셔가지고. 네. 밖에서 새는 바가지가 안에서는 안 샌다. 이런 거. 아무튼 이번에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은 그때 5.18 당시에 그 공군으로 있던 사람이 자기 부대에 출격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출격 대기 명령이. 아, 양심선언? 네. 일종의 양심선언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폭탄을 그러니까 지상으로 폭격하는 폭탄을 전투기에 싣고 F5라고 하더라고요. F5가 뭐지? F4가 팬텀이고 5는 뭔지 모르겠다. 거기에다가 제공호인가? 네. 제공호 그 시리즈일 거야 아마. 네. 그걸 F5를 모델로 해서 제공을 만들었을 건데 폭탄 2개를 장착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냐,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폭탄을 실제 그 투하할 수 있는 폭탄을 장착하는 거는 훈련할 때 아니면 실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일상적으로 무슨 대기할 때 실제 폭탄을 탑재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하다못해 보병들도 실탄을 장전하지 않는데. 그렇죠. 실탄 사격 훈련할 때만 실탄. 전투기에 폭탄 실었다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거지. 근데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광주로 간다라는 것까지만 알았대요. 그러니까 2명이 증언이 있는데 1명은 광주로 간다는 얘기만 들었다는 거고 네. 또 1명은 광주에 지금 그 반정부 폭동이 일어나서 그걸 진압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광주에 북한 이 침투를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압해야 한다. 저 빨갱이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대요. 일베의 논리들. 네. 네. 그때는 뭐 그게 일반적인 논리들이었다는 거고. 이번에 개봉한 영화 있잖아요. 택시 드라이버. 거기도 보면은 같은 호남 지역인데도 그 순천으로 갔던가 그게 이제 광주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네. 막 가다가 이제 순천까지 갔는데 거기서 국수를 먹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그 광주에 북한 놈들 들어와서 빨갱이들이 막 폭동 일으키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완전히 언론 통제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지역에서는. 근데 아무튼 거기서 중요한 증언이 나온 거네요, 이번에. 네, 만약에 명령을 그게 이제 대기 명령까지 가고 끝났는데 출격 명령이 나왔으면 비행기가 가서 시민들 향해서 폭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폭탄으로. 이건 전쟁이 뭐 거의 뭐 인터넷 여론을 보면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빨리 제조사에서 전두환 깜빵 쳐넣어라. 그렇죠. 박근혜 옆방으로 넣어라. 옆방에 못 넣겠네. 여사고 남사니까. 아, 그렇죠. 네. 그 누가 김기춘이 뭐 박근혜 옆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교도소에 잘 그걸 모르라서 하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되게 심각한 거 이건 거의 내전 수준이었던 거고 시민들이 진짜 완전히 대규모 학살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드러나는데 또 이제 최근에 갑자기 5.18 관련해서 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영향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국방정보국이 그때 네. 당시에 본국으로 보낸 보고문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전두환, 노태우, 종호영 이 애들이 그 베트남 참전 출신이다. 그죠. 근데 네.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 광주에서 시민들 학살하는 게. 전두환 노태우가 지금 베트남 참전해가지고 승진 많이 해서 나중에 보안사령까지 올라가잖아요. 돈도 많이 벌지 않았나 이때? 뭐 돈도 많이 번 거 같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이 장교들이 뒷돈 엄청 많이 챙겼다는 무기 막 그 밀매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아무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베트남전 하면은 한국군의 이 베트남 양민 학살 이 문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옛날엔 쉬쉬하던 게 미군보다 더 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누가 더 심했는지는 뭐 알 수 없겠지만. 베트남에 가보면 거기 이제 한국군들의 만행에 대해서 또 기념관도 있잖아요. 가봤어요? 저희 가족이 가봐가지고. 와, 역시 현지를 가봐야 안다니까. 우리 애가 거기 가보고 미안해요 베트남이라고 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근데 미안해요 베트남 쓰고 여기는 국군 아저씨 뭐 위문 편지 막 이런 거 있고 아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죠. 근데 분위기가 어때요, 현지 분위기가?
현재 분위기는 베트남 가면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하고 싸워 이긴 나라다. 그런 자신감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가난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가지고 1달러를 줬대요. 근데 끝까지 쫓아오더니만 안 받는다고 가져가라고. 와 멋있네.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그런 기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기본적으로는 과거는 다 털고 이제 새롭게 지내자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 네, 기본적으로. 근데 희한하게 그 예전에 사회주의했던 그런 나라들 많이 열려 있더라고. 보통 우리 이미지는 막 되게 경직돼 있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우리는 엄청 경직돼 있잖아요. 우리가 경직돼 있는 저 빨갱이야 이래가지고 엄청 경직돼 있잖아. 근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베트남 가면은 곳곳에 그 한국군의 양민 학살과 관련된 흔적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많죠. 네. 근데 어마어마한 학살했는데 그때 그 경험을 되살려서 5.18 때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다 이거예요. 이 쉽게 말해서 이 미국의 보고서 내용은. 야 그러면 박정희가 베트남에 이제 파병을 한 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이건 보수의 그냥 쇼고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신군부 학살자들을 양성을 했던 거구만. 교육, 살아있는 교육. 거기서 이제 사람 죽이도 온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살육 명령을 내리게 됐다. 그렇죠. 야 이거 신빙성이 있네. 일석이조의 효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계속 끊임없이 이라크 참전시키고 아프간 침공하는 이유도 군인들에게 계속 그런 실전 훈련을 시켜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든지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연달아서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 요즘 또 전두환이가 뭐 썼습니까? 회고록 써가지고 인세를 다 징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네. 벌금 낼 건 많잖아요 지금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노역을 해도 아마 못 갚을 건데. 노역을 해야지 죽기 전에 빨리. 네. 근데 아무튼 회고록에 인세 다 수고한다는데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막 학살 얘기들을 쭉 들으면 전두환 진짜 인간도 아니잖아요. 악마잖아요 악마. 살아있는 악마인데 이 악마가 회고록을 써서 팔아. 이건 뭐냐면은 히틀러, 이완용 이런 애들이 회고록 써서 막 서점에 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 히틀러, 나이 투쟁 뭐 서점가 있죠. 네. 서점에 있긴 있구나.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에서 히틀러가 만약 자살을 안 하고 그냥 전범 재판에서 뭐 그냥 무기형을 받았어. 그래갖고 감옥에서 글을 책을 써가지고 나의 회고록 해가지고 그때 미국을 이겼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러시아를 이겼어야 되는데. 일본은 가능하겠다. 일본은 히로히토가 죽었죠. 네. 히로히토가 생전에 막 책 써가지고 팔고 그랬으면 난리 났겠는데 아무튼. 그런 책이 팔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지금. 그걸 진짜 한국 사회는 관용이 넘치는 사회인지 아니면 그냥 악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옥 그래서 헬조선인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18 사건 당시를 자체를 볼 때 대체로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 진짜 간악한 이 학살자들이 오죽이나 저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으면 미국도 말리고 우리 국민들도 다 말리고 있는데 이런 학살을 저질렀다. 그게 진짜 중요한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막 공군 얘기 나오고 베트남 얘기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뉘앙스가 미국이 막아서 안 된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군 출격은 사실 미국의 관할인 거잖아요. 전투기가 실제 폭탄을 잡고 출격한다. 그렇죠. 이건 미국이 허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막은 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미국이 학살이 확대되는 걸 막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가 상당히 위험하다. 왜냐면은 실제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 자체가 미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팀 셔록인가 그 기자 있잖아요. 네. 그 기자가 요즘 이제 계속 그 문건들 정부 문건들 비밀 해제된 문건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과 상의를 했던 거고 미국이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공수부대 투입하는 걸. 근데 전두환이 요청하니까 미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놔뒀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당시는 평시 작전 통제권도 미국에게 있었던 그렇죠. 거죠.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받은 게 94년이잖아요. 그때가 김영삼 때. 네. 그러니까 80년대에는 평상시에도 주한미군이 전부 다 관할권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공수부대가 광주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미국이 모르고 발생할 리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거의 쿠데타.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죠. 와, 난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은 난 진짜 몰랐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공모함 코로시온을 왜 왔으며 이후에 전두환 정부가
이렇게 뭐 체육관 선거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집권 기반이 취약을 했는데 전두환이 어떻게 해서 집권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느냐. 레이건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해준 거죠. 네. 사실. 맨 먼저 레이건이 워싱턴에 전두환을 불러가지고 같이 만찬을 하면서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은 그 영상을 가지고 한국의 MBC, KBS에 다다다다 풀어 제끼면서 봐라. 레이건이 나보고 대통령이라고 했다.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대통령을 해본 거잖아요. 그 역대 한국의 대선 때 미국 대통령과 어느 후보가 만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노태우도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고 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미국이 대놓고 우리는 전두환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냥 전두환 만나주는 거예요. 그냥 한 만나주면 사람들이 아 미국이 인정했구나. 그걸로 정리되는 거죠. 싹. 미국이 말렸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말렸다고 하면 대통령 되는 건 말렸어야지. 그렇죠. 그 자기 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걸 그냥 내버려도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불러다 가지고 아 축하도 해주고 축하합니다 프레지던트 이래가지고 같이 뭐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는 오히려 미국이 암묵적으로 지원한 게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마치 미국이 광주 학살을 막은 것처럼 보도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실드 쳐주면 안 된다. 실제로 그 시절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위컴이잖아요. 위컴. 그때 위컴이 베트남 전 당시에 전두환과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같이 베트남에서 작전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니까 5.18 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5.18 때, 네. 그때는 이제 베트남전 베트남에서. 때는 계급이 더 낮았겠죠. 장교급이었겠지. 그래서 이제 같이 베트남에서 구면이고 친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그 친하게 지냈겠네. 와서 보니까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을 하고 있는 거고. 아이고. 그러면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땅치 않게 또 전두환이 쿠데타를 했네. 네. 거의 나중에 뭐 위컴은 난 몰랐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형 동생 하겠구만. 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 위컴도 베트남에서 사람 쏴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호전성이 이게 신군부의 호전성으로 인해 가지고 5.18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호전성으로 인해 가지고 왜냐면은 최종 승인자가 당연히 그 당시에 군사 체계로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 위컴이 그 얘기 한 사람 아니야?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서 그죠. 네. 뭐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든 따라오게 돼 있다. 네. 그 발언만 봐도 거의 뭐 전두환을 노골적으로 밀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그 비슷한 발언 한 사람 있잖아요. 한국인은 레밍 같다. 네. 설치류. 뭐 개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위컴의 후신들인가. 네. 그게 누구였지? 자유한국당이었나? 자유한국당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5.18로 결국 이 전두환이가 집권을 했고 그 전두환이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87년 6월 항쟁 나오고. 대선을 이제 직선제 개헌이 됐고 백담사 쇼 하다가 이제 네. 그리고 노태우한테 이제 권력을 넘겨줬고 노태우가 자기 이제 지지 기반이 부족하니까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어온 정당이 지금의 자유한국당 아니에요. 그래서 네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게 맞아요 이렇게? 와 이거 거의 조선왕조 외우는 분위기야 이게. 야, 태종 태세 문단 사야다시. 진짜 오래 간다 오래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 학살했던 후예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족보는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적자가 쭉 그렇게 가는 건데. 근데 요즘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 있잖아요.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이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망하고 자기들이 이제 이 주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건데 바른정당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요즘.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모두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 지금 사실 야당 지지율 몽땅 다 합쳐도 민주당을 못 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혼자 뭐 과반 넘어버리는데. 지금 10%를 넘는 정당이 거의 없어요. 자유당이 가끔 10% 넘는 조사가 나오긴 하는데 거의 뭐 10% 아래다 다. 이런 상황에서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누가 바른정당을 가져가느냐. 자유당은 요즘 박근혜 출당 얘기 많이 하대. 네. 근데 박근혜가 아직 실형 선고를 안 받았구나. 이게 지금 자유당 박근혜 출당 논의를 하는 거는 예전에 노태우가
전두환 백담사 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 그런 급이죠 그냥. 어째 초록은 동색인데 국민들이 너무나 반발을 하니까 쇼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노태우는 그래서 전두환 백담사로 탁 튕겨 보내지 않습니까? 지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나서 보통 사람의 시대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똑같은 걸 또 하고 있다 지금. 홍준표가 박근혜를 이번에는 당 밖으로 이제 튕겨내버리고 우리는 다르다라고 선언할 건데 사실 역사적으로 같지 않았냐. 그래서 박근혜를 이제 출당시키고 바른정당한테 야 우리 이제 박근혜랑 결별했어. 네. 우린 다시 힘 합치자.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유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그 조원진 있잖아요. 네. 새누리당. 그래서 이제 신새누리당 지금 새로운 새누리당을 만든 네. 쫓겨났을 거예요. 거기서 출장됐을 거예요. 네. 그 안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조원진이 뭐라 했냐면 이 홍준표가 박근혜 출당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잡놈이라고 했어. 잡놈. 네. 의리가 있어 조원진. 네. 그거는 이제 세상 편한 거 모르고. 완전 조폭이네. 네. 뭐 아무튼 그러고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그 국민의당은 당 대표 좀 뽑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흥미로운 사람이 당 대표로 나섰어요. 제일 눈에 띈 사람 누구예요? 이현주. 네. 아 이현주 진짜 대단한데 이현주가 바른정당과 연대해야 된다 이 주장을 좀 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색깔이 뭔지 네.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색깔을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서로 어떻게든 과거를 이제 털어버리고 새로운 이제 나는 우리는 새로운 거다. 옛날 그 적폐 세력 아니다. 이거 하려고 되게 고생들을 하는데 그래봐야 안 통한다. 5.18의 후예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과거에 학살의 DNA를 가지고 있던 적폐들, 네? 미국과 함께 학살의 DNA가 지금 어디로 갔냐? 뭐 더 이상 얘기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것 같고. 또 따지고 보니까 뭐 돌고 돌아 자유한국당까지 가는 건가? 누가 학살의 DNA를 차지할 것인가? 그죠. 거의 뭐 경쟁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속으면 안 되겠다. 뭐 속을 사람도 없지만 더 이상. 근데 이런 거 보면 적폐는 정말 청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청산 안 됐죠 지금. 지금 이제 막 국민들이 정권 교체했다고 막 환호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김치국 먹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제 학살자들의 후예들은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부활의 날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전두환 경호동 네. 그거 철거하겠다고 한 거. 네. 그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왜 그 서울 시민 세금으로 그렇죠. 그거 유지해 주냐.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학살자, 적폐, 청산 제대로 하자.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칠까요? 좋습니다. 네.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권해드립니다.